네, 군대의 이등병 계급이 60년 만에 사라지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병영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군 병영 문화혁신위원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 분입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게 이등병이 없어지고 병장은 제대할 때 달게 해준다. 그게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등병이라는 게 뭔가 좀 열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우리 이분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이분과 제가 이제 이분과 위원장이잖아요. 예. 이분과에서 병사들의 자존감, 그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등병은 훈련병 때만 이등병을 달아주고 네. 훈련병 때는 계급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래서 계급장 이등병을 달아주고 자대 배치가 되면 훈련소 5주 훈련 받거든요. 5주 훈련 지나면 이제 바로 일병으로 일병으로 훈련소 해주고 마치고. 이제 상병하고 예. 지금은 4개월 이등병 4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또 병장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네. 그것을 상병, 병장 이렇게만 딱 나누고 그 중에서 좀 우수한 사람들을 분대장으로 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대장을 주로 한 60~70% 정도를 부사관이 해요. 하사가 하죠. 예. 근데 병이 분대장을 하는 부대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분대장이 되는 병에게는 병장을 달아주고 다 병장이 아닌 것이죠. 분대장만 병장이. 병장을 달아주고 그리고 그 분대장도 뭐 고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짬밥순이라고 예. 그러죠. 예. 네. 선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대장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어. 봤을 때 평가를 해서 이 사람 정말 리더십이 있고 전술전기가 군대 10명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판단이 서는 우수하다, 사람에게 판단한다. 분대장을 달아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역할 때 예비역 병장 계급을 주어서 전역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모두가 그 GOP 총기 난사 사건이랑 윤일병 사망 사건 때문에 군대 내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이런 개편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효과가 없죠. 네. 뭐 지금 인터넷 댓글이나 뭐 여러 방송이나 언론 보면 막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예. 왜냐하면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이를테면 그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구타, 악습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지금 가꾸고 있어요. 나무요. 나무. 네. 나무에는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큰 기둥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하나 이파리들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파리 보면 이게 사람들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무슨 구타가 패되고 하고 하냐라고 다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모인 나무가 보면 이게 나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아마 저를 지목해서 한 이야기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의논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언론에 알리지 말자라고 저희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분과에서 언론 활동을 좀 하는 사람이 저하고 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하고 네. 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태훈 소장과 저보고 입 다물으라고 한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우리 YTN의 국방부 출입하는 황혜경 기자 네. 시시때때로 저한테 전화해서 좀 없나요? 계속 전화 와요. 근데 네. 좀 기다려주세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걸 약속을 지키는데 기사 나갔더라고요. 군에서 계속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만 나가면 난타를 당합니다. 그렇죠. 이파리 하나가 완전히 갈기갈 찢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월 15일 날 전체를 발표를 할 때 나무가 완전히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여론에 이미 난타당한 그런 나무가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에요. 나뭇가지를 네. 큰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나뭇가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장의 어떤 그 변화,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가지가 될 만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계급장 아시죠? 예. 일병 계급장 짝대기 2개, 예. 이등병 계급장 짝대기 하나. 예. 얼마나 포함 안 납니까? 예. 전 세계 이렇게 포함 안 나는 계급장은 대한민국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세계 랭킹 10위권의 국가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계급장을 좀 폼나게 바꾸자. 디자인이 계급장 달라진다는 디자인을,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쁜 군대지만 나치 군대 히틀러는요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들이 나치 군대가 되기를 자청하게 시키기 위해서 네. 휴고 보스라는 우수한 디자이너를 불러서 최고의 군복을 만들어라. 명품 디자이너를 불러서. 그래서 지금도 2차 대전 군복은 멋있잖아요. 사진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현재 계급장이잖아요. 지금 계급장이죠. 저 짝대기 하나 가지고 북한군하고 딱 마주쳤을 때 네. 얼마나 북한군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저 짝대기 예. 하나.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뿅아리구나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꺾어준다든지 아. 하사처럼.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안 정해졌군요. 예, 아직 뭐 여러 가지 공개할 수는 없군요, 예, 되는데 아직은. 예. 예를 들어서 하사부터 장교까지는요. 저 계급장 밑에 무궁화 수술이 달려 있어요. 예. 병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병사들은 다르다라고 이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부터가? 예, 계급장을 그 군복에 계급장을 달 때도 최초에 지금 신형 군복이 나올 때는 계급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가슴 있지 않습니까? 가슴 단추 부분에 계급장이 다 있었어요.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예. 그런데 어떤 참모 총장이 야 여기다 달어 해서 여기다가 장교들은 간부들은 여기다 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면은 적군에게 전쟁할 시에 내가 대령이다, 내가 장군이다 하는 걸 과시하는 완전 거예요. 노출되는 내가 거잖아요. 고위장성이다라는 거. 나를 쏴라라는 얘기, 나를 나를 잡아라는 나를 제발 쏴주세요 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다가 계급장을 달고 그리고 방탄복을 입으면 계급장 안 보여요. 예. 그럼 방탄복 앞에 조그맣게도 달겠죠. 그렇게 했는데 병사들은 이거를 가슴팍으로 옮기고 자기네들은 간부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병사들은 니들은 우리가 달라. 저는 그런 것조차도 잘못됐다라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제가 잠시 뭐 앞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왜 동기들끼리 묶어서 네.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 뭐 이렇게 묶어서 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동기들의 어떤 같은 공의식, 뭐 군대 짬밥 하루만 달라도 내가 선임이라고 하는데 선임이잖아요. 그런 건 그럼요. 없습니까?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병사들이 군에 입대를 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쇼크가 뭐냐면은 말 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예. 다 말 높여야 되고 아니면은 자기도 조금만 있으면 또 다 말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데 병사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3월에 태어난 학생도 또는 12월 31일 날 태어난 학생도 같이 학년이 돼서 다 같이 말을 놓고 지내는 동년배예요. 같은 학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12년 동안 또 대학교까지 해서 13년, 14년을 그 예. 문화를 오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한 달씩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 군에서 나온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예. 계급 두 개잖아요. 예. 결국은 분대장 빼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냐? 21개월이면 계급은 21개입니다. 계급장이 두 개일 뿐이지 계급은 21개예요. 아하. 이달 들어온 사람, 다음 달 들어온 그렇죠. 사람. 그래서 네. 병사들이 느끼는 쇼크가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민스럽고 할 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그렇지. 거예요. 동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를 대폭 늘리자. 늘리자. 예. 그래서 6개월로 지금 동기를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기제. 네네. 그러면 6개월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상반기 군번, 하반기 군번. 1월 군번, 7월 군번. 1월에서 6월 31일까지,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상반기 군번, 하반기 군번. 이런 식으로 자르자. 그 대신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입대한 친구와 6월 30일 날 입대한 친구는 6월 31일 동기네요. 날 동기인데 네. 이 친구는 이를테면 잘 풀린 케이스죠. 그렇죠. 그 다음 날 때 7월 바로 1일 들어오는 친구는 그저 억울한 사람 억울하겠네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길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시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군이 지금은 다 필요 없이 자기네들의 어떤 군 훈련소의 여건상 예. 다 분배해서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신청하면 다 받아주자. 아. 바싹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도 그걸 다 소화하자. 네. 그리고 어느 학기 중간쯤 3, 4월쯤 되면은 사실은 좀 그렇죠. 희명자가 적어요. 예. 복학이 용이할 때 많이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들어오죠. 복학에 맞추죠. 그러면 복학 용이하지 않은 시절에는 훈련소가 조금 한가하더라도 이때 바삭해서 원하는 때 받아주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할 때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네. 조금 대우 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야. 그런 식으로 지금 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부대가 있어요. 실제로 있죠. 네. 육군 구사단, 백마 부대로 유명한 예. 육군 구사단이 거기는 1년 동기제를 하고 1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 들어온 건 다 동기. 13년 군번, 14년 군번 이런 학번처럼.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등병하고 상병하고 동기입니다. 말 까고 지내요. 제가 가서 말을 보니까 놓고 지내죠, 네. 말 놓고 지내요. 황당합니다. 어.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손해를 많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1월 달부터 3월 달 군번 병사들하고 집중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야. 자기네들은 괜찮대요. 아무 관계 없대요. 괜찮대요? 예.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고 안 해보면 납니까? 그렇게 되면 더? 지금 육군에 예. 육군뿐만 아니라 육해공에 통틀어서 1년 평균 자살률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매 사단마다 한 두세 명씩은 자살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매년 따지면. 평균적으로. 예. 그런데 구사단이 이 제도를 시행한 지 한 2년 6개월이 됐는데 자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 동기가 그렇죠. 하고 네.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구사단이 아주 허접한 군대가 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이 북으로 그 한강을 헤엄쳐서 넘어갈 때 그 완전 작전에서 사살하는 것도 구사단이었어요. 어허. 그런 모든 것이 보면 네. 구사단의 예를 봤을 때 너희들 지금 다시 월 동기로 전환하는 거 어떠니? 절대로 안 돼. 자기네들 자, 그리고 그래서 또- 네. 6개월 동기제로 만들겠다. 6개월 동기제와 더불어서 대신 계급장도 이렇게 간소화하고, 간소화하고. 또 계급장도 자존감 높이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병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작업입니다. 상하 관계를 줄이겠다가 핵심이군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자. 네. 해보니까 전투력의 저하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작업 말이야. 작업. 그런데 지금 뭐 마치고 나서 6시부터 7시까지 밥 먹고 10시에 점호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 자기 자유시간이 있는데 그때 불러서 또 작업시킵니다. 그렇죠. 또 훈련, 원래는 훈련인데 훈련은 했다 치고 또 그렇죠. 작업합니다. 또 작업하죠. 제초 작업하고. 삽 들고 나가고. 예, 삽 들고 나가고. 놔 들고 나가고. 나무 예. 가지 자르고 막 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 네. 그래서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전부 다 외부인이 다 해주고 병사들은 자기 내어반만 청소하고 나머지 뭐 제초 작업 전부 다 외부인이 다 해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발의를 했죠. 예. 그래서 그게 예산을 재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상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들어요. 전국에 이것은 이제 후방에 있는 동원사단, 예비사단, 동원사단, 향토사단 빼고 일단은 상비사단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있는 상비사단 15개 사단에 예. 한 20개 대대씩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개 대대당 한 5명이면은 화장실 청소까지 제초 작업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그 5명, 한 개 20개, 15개 사단 20개 대대 5명씩 해서 월급 한 150만 원 정도, 연봉 한 1,800만 원 정도 계산하니까 네. 292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또 군단 직할 뭐 포병여단, 공병여단, 기갑여단 이런 또 여단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다 하니까 한 450억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국회 국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우덕 의원이 예. 자기네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조건을 그렇게 달고 있죠. 아무나 하지 말고 그 부대 인근 주민들로 하자. 그러면 민원도 줄고.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완충 지역도 되고 예. 또 해결사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농촌 또 격오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그 네. 고용 어떤 그 유발 유발 효과도 효과. 되고 그 민관군 그 갈등 해소 역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해서 병사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작업하지 말고 네. 잠 푹 자고 그리고 자기 훈련 열심히 하는 그러면서 친구들 많아서 군대가 전혀 두렵지 않은 네.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군에서 다 하나씩 빼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는데 저는 아, 이제 예. 오늘부터 약속 안 지킬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 하나 얘기가 전해진 게 생활관 내부 구조를 좀 변경하겠다. 자는 공간, TV 보는 공간 분리해서 사생활 보장해주겠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아 그거는 우리가 네. 부결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한 우리 겁니까? 혁신위에서 부결을 한 것을 아마 이게 육군본부 어떤 그 인사 파트에서 나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니까 내 자료 내봐라 해서 아마 준 것 같은데 그건 오늘 어느 부결시켰어요. 신문인가 언젠가 그 확정됐다고 하는데 아니군요. 부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반을 잘라서 여기다 침대를 1층 침대에 있는 것을 2층 침대로 만들고 나머지 침대에 있던 공간을 거기다 TV 보는 공간 뭐 그 공부방 이렇게 만드는데 병사들은요. 누워서 TV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TV 보는 공간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그 장교들이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혁신위에서 부결시킨 건데 자기네들은 부결된 거 모르고 아마 의원실로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논의 중인 게 지금 뭐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높은 부결된 거죠. 것. 예. 근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건 아주 무겁고 정말 논란이 엄청 심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요. 부사관, 장교, 장군 이런 분들의 진급 그리고 이제 정년 이런 시스템까지도 그 굉장히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구제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그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휴대전화 그 뭐 사용 뭐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10월 31일 날 저희들 전체 회의에서
확정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네. 1분과에서 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휴대폰, 그리고 3분과에서 하는 국방 옴부드만, 이 하나하나씩이 굉장히 지금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과에서 결정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자라고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 회의에 올릴 거고,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은 그저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전체 회의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얕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이등병 없앤다는 얘기, 뭐 검토되는 안 중에 하나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 대표께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지금 위원이시고 네.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셨는데, 국방부의 발표인지 어느 발표인지 언론에 잘못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다 보여주고 나무 전체를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근데 해주신 오늘 걸로. 보여준 것도 사실은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불과하다. 일부입니다. 네, 저 더 알겠습니다. 듣고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 많은 분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괜히 무슨 욕심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